많고 MBTI가. 그래서 MBTI 오늘은 재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말도 안 되지. 아니, 난 진짜 이게 너무 어려워. 주기적으로 친구를 만든다? 이게 진짜 제가 좀 편협한 인간 관계를 가졌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게 편한 분들도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누굴 만나가지고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고 하는 거에서 생활에 활력을 얻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전 나가면서 기가 빨려. 나는 현관문을 나서는 동시에 HP가 깎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건 좀 힘듭니다. 물론 재미있긴 한데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게 저는 그렇게 막 즐겨서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동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 데 할애한다. 이건 좀 애매한데 저도 약간 뭐랄까 했던 거를 좋아하고 좀 새로운 건 좀 힘들어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겠습니다만, 아시죠? 저 약간 그 식당도 맨날 가던 데만 가고 먹던 메뉴만 시키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비동의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이거는 이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근데 이게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그 약간 조세호님 아시죠? 조세호님, 난 누가 울면 울어요 이러면서 우시는 분 있잖아. 그런 정도는 또 아닌데, 요즘에는 약간 나이 먹었나봐. 이제 막 인간극장이나 약간 이렇게 좀 휴먼 다큐나 막 이런 거 보면은 나도 모르게 좀 울컥할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건 좀 동의가 되네요. 조금 동의. 다음입니다.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이거 완전 동의입니다. 저는 진짜 엄청 싫어해요. 계획에서 틀어지는 걸 너무 싫어해. 진짜. 저는 지각을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제가. 왜냐면은 약속 시간에서 보통 한 20분 빨리 가. 진짜 딱 맞게 가는 일은 내 사전에 거의 없다 봐야 돼. 그래서 좀 대비책을 많이 세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아는 형이 저를 진짜 유난 떤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내가 그 시간을 엄청 길게 두거든요. 그 집에 가는 뭐 예를 들면 버스를 예매했어. 그러면은 거의 한 30분 남게 가니까. 근데 그분은 완전 딱 맞게 도착하는 사람인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 30분씩 남게 막 차 막 하고. 전 매우 동의입니다. 다음,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이거는 좀 애매한데? 이거는. 근데 보통 압박감이 심한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시험 같은 거 보러 갈 때 어느 정도는 유지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뭐 쉽지 않기 때문에 비동의하겠습니다. 예.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던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다. 당연하죠. 난 진짜 클럽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나이가 지금 28인데 그 만 나이로요. 너무 싫어. 나는 내가 클럽 가서 뭐 할지 너무 뻔해. 아무것도 안 하다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클럽 같은 막 진짜 다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잖아. 근데 뭐 클럽에 가면은 뭐 다들 그렇다. 뭐 맨정신에 가는 사람 몇이나 있냐. 1차 때 술 조금 마시고 약간 좀 알딸딸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재밌게 논다 뭐 그러는데, 나는 알딸딸하게 들어가도 거기 들어가면 정신 바짝 차려질 것 같아가지고 클럽 같은 데 못 가겠어요. 또 이런 분들도 근데 있긴 하죠. 이런 데서 좀 더 생활에 어떤 재미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경계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비동입니다. 무조건 알던 사람이랑만 대화를 한다. 다음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한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편이다. 이거는 애매한데? 근데 약간 좀 저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좀 여러 개를 멀티태스킹 하면서 하는 거는 좀 어려워하는 편이라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매우 감상적인 편이다. 매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어느 정도 감상적인 편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하면은 약간 좀 별거 아닌 거에 좀 감동을 좀 느끼는 편이에요. 이를테면 뭐냐면은 저 별것도 아닌 거 약간 좀 울컥하는 거 있잖아. 난 좀 그게 있어요. 옛날에 그
H&B 스토어 있잖아요. 화장품 가게에서 제가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어떤 어머님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 사내에서 배급하는 분 있죠. 그 여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밥 이렇게 퍼주시고 막 그런 분 있잖아. 그분이 오셨어, 우리 매장에. 근데 그분이 보통 이제 음식을 다루는 분들이니까 위생모하고 마스크하고 되게 막 고무장갑 막 이렇게 두꺼운 거 끼신 상태로 저희 매장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오셔서 향수 매장에서 향수를 이렇게 고르고 계시는데, 그 별거 아니잖아. 나 근데 그거 보고 울컥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분도 이제 복장 같은 건 굉장히 다 이렇게 막 전혀 여성스러운 복장이 아니잖아요. 위생모 하고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앞치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여성스럽다라는 건 굉장히 좀 대비되는 어떤 복장을 하고 계셨는데, 향수는 여성성, 남성성 이런 걸 할 때 보통 향수로 마무리를 하니까. 그래서 그걸 고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약간 울컥하는 거야, 되게. 아, 그래. 저분도 얼마나 몸에서 막 이렇게 막 밥 냄새 나고 이런 게 얼마나 싫으실까. 저분도 사실 나이가 있으시고 뭐 누군가의 뭐 부모님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여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뭔가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일반 분들이 보기엔 그냥 아무 장면도 아니었을 거야. 분명히 울컥하는 게 좀 감정 과잉 같은 느낌이었을 텐데 저는 좀 그때 울컥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상적인 편인 것 같아요.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한다. 저 계획 세우는 거 되게 좋아요. 저 옛날에 군대에 있었을 때 그 그 군대 나가기 전에 보통 그 한 저녁까지 100일 정도 남으면은 그 매일매일 저녁하면 뭐 할까를 일기장에 썼어요. 저는 그거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나가면은 옷을 뭘 살까, 코디를 어떻게 할까, 뭐 자취를 할까, 뭐 어떤 장비를 어떻게 사고 막 이런 거를 엄청 빼곡하게 해가지고 성화관은 어디 다니고 막 이런 거를 엄청 계획했어. 그게 그 군대 있을 때 낙이었어. 그래가지고 저는 계획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 계획이 없으면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카오스 상황에 내가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해.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곤 한다. 아니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 느낌? 그냥 뭐 사람이 다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비동의 하겠습니다.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절대 비동이지. 말도 안 되지. 나는 진짜 그 막 전화번호 물어보고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살면서 한 번도 전화번호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대단한 것 같아. 그 전화번호를 딴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전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이어도 그 진짜 어렵잖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아니지만 그런 행동들은 정말 너무 칭찬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제가 좀 이게 말 거는 게 하니까 제가 또 떠오른 게 있는데, 제가 어제 홍대에 갔거든요. 홍대 가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갔단 말이에요. 홍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누가 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여성분이 죄송한데 여기 홍대 카페거리 어디냐고 하시는 거예요. 카페거리? 그래서 카페거리가 어디지? 그런데 아마 연남동 쪽 말씀하시나 싶어가지고, 연남동 말씀하시는 거면은 저기 그 역 앞에서 그 횡단보도 건너서 쭉 가면 그쪽이 다 카페가 양옆으로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기독교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확 받는 거야. 그래서 예 이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한 5분 걸었나? 또 잡혔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되게 말 걸고 그 포교하고 전도하고 싶게 생겼나 봐. 내 얼굴이. 저는 뭐 딱히 그 종교에 대해서 크게 그 관심이 없어서 딱히 부정적인 생각도 없어요. 그냥 뭐 다 사람 다양하니까. 내가 기독교 안 믿는 것처럼 누군가는 기독교 믿을 수도 있고 불교 믿을 수도 있고. 나도 옛날에 교회에서 CCM 밴드도 했었고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는 또 절도 다녔었기 때문에 그냥 뭐 둘 다 뭐 이해하거든요. 근데 제발 길거리에서 포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만해. 그만.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도저히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길거리에서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몇 명이나 가겠어, 교회에? 난 좀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 좀 길거리 포교 같은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나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음악을 듣는 그걸 좋아해. 나는 걸으면서 음악 듣는 게 제 취미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툭툭 치면서 내 몸까지 터치를 해가면서 그거를 회방 놓는 그거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별로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나 봐. 남의 고독을 깨고 내가 그 침묵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민폐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나 봐요. 나는 되게 싫어하거든, 그런 거를.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방법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원봉사라든지 그렇게 좀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종교분들이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툭툭 치거나 뭐 어디 가는 길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뭘 물어보면은 그냥 바로 내가 좀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돕고 싶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나중에 또 결국은 얘기하다가 또 혹시 뭐 교회 다니실래요? 이런 얘기 나올까봐 먼저 누가 물어보거나 도움 요청하거나 그러면은 약간 거부감이 먼저 좀 와. 그런 길거리 포교 때문에. 제가 한 번은 그 강남역에서 저희 집으로 가는 광역버스를 타러 딱 가려고 했는데 누가 또 이렇게, 제가 헤드폰 끼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때 또 누가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야. 내 얼굴이 말 걸기 편하게 생겼나봐 되게. 그래가지고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괜찮습니다 이러고 갔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거였어.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냐고. 그거였어. 그때 한창 유행이었거든요. 길거리에서 지금 무슨 음악 듣고 계세요? 이러면은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그게 그때 엄청 유행했을 때였거든. 제가 근데 헤드폰 끼고 가고 있었으니까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였나봐요. 그래서 그분들이었는데 내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님께서 남들한테는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은 아니죠 라고. 그러니까 내가 길거리에 어디 약속이 있거나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솔깃한데? 교회 한번 다녀볼까? 그럴 일은 거의 없잖아. 다른 방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소진님께서는 전 부르면 그냥 무시하고 가요. 저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무시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자꾸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런 게 있네요. 어쨌든 간에 좀 비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예술 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아니요, 저는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하나의 현상을 보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그런 게 되게 재밌어. 그래서 닫힌 결말의 작품들보다는 열린 작품들이 좋습니다. 결말이 열려있는 게 좋아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르는 편이다.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일이면 감정이 더 우선돼. 남의 일이면 이성이 먼저 좀 되는 편이죠. 저도 약간 감정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너무 막 힘든데 주저앉고 울고 막 그런 타입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중간 하겠습니다.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니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다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이건 좀 애매한데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을 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난 좀 그 의식하는 것 같아. 왜냐면은 저는 그런 거 남의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이러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신경 쓰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남의 눈치 안 보는데? 이러는데 사실 누구보다 보고 있는 거지, 눈치를. 적당히 비동의하겠습니다.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아니요, 전 단체 활동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술자리도 4명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막 단체 회식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10명 넘어가고 막 8명 넘어가고 그러면은 나 진짜 말 거의 한마디도 안 해. 그냥 옆에 사람이랑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딱 술자리 가서 욕먹기 딱 좋은 타입. 약간
쟤는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 막 이러면서 아 저 사람 노잼 막 이런 소리 듣는 타입. 그 분위기를 되게 띄우고 그런 사람이 술자리는 인기가 많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는 타입입니다. 난 진짜 부러워. 술자리에서 이렇게 막 분위기 띄우고 건배사하고 막 깔깔깔깔 막 웃기고 소리 막 지르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 그래서 대학교 때는 진짜 부러웠어요. 대학교 때는 다 같이 술 마실 일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술 게임 같은 거 하잖아. 막 베스킨라빈스 31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서로 민망한 거 하기 막 하고 그러잖아. 그 내가 만약 걸렸어. 막 귀엽고 깜찍하게 막 하면서 막 하다가 내가 딱 걸렸어. 아 수아 귀엽게 마셔 귀엽게 하는데 나 그냥 술 먹어. 그냥 되게 재미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 항상. 그래서 비동의하겠습니다. 결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좋아한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뭐 나는 그렇게 봤어라는 느낌이지. 동의합니다.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예, 저는 좀 내가 잘 되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다른 사람 잘 되게끔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면 사실 녹음본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게 나한테는 사실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꾸 노출하면서 장점을 부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단점을 부각하는 거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에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녹음 같은 게 사실 좀 비밀처럼 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 되게 좀 예민한 분들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 다 공개를 하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 되는 것도 흥미가 있지만 남이 잘 되는 것도 흥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나중에는 좀 봉사활동 같은 거 좀 하고 싶어. 내가 나중에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되면은.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 아니요. 저는 관심사가 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책 읽기, 음악 듣기, 영화 보기, 걷기 뭐 그 정도. 연습하기 그런 거. 비동의.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예, 저는 주변에 저를 아는 분들은 좀 걱정 인형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쓸데없는 걱정이죠. 하잘데기 없는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해요. 일예로 저는 그 백팩을 되게 많이 메거든요. 백팩 제가 좀 짐이 항상 많아서 막 우산 넣고 뭐 넣고 막 양치도구 넣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짐이 많아서 백팩을 맨날 메는데 항상 그거 해요. 그거 뭔지 알죠? 백팩 열려있나 확인하는 거. 그래서 자꾸 벗어서 열려있나? 그래서 맨날 확인해. 근데 방금 봤거든? 닫혀있는 걸 내가? 의심해. 한 번 더 의심해. 아니야 가짜일 수도 있어 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해. 그래서 비동의 동의. 엄청나게 동의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걱정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희라고 지금 2살짜리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본가 들어와서 가족분들이랑 같이 살고 있고 그 영희도 많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철없는 행동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막 4개월 때 6개월 때 막 이럴 때는 애가 활동성이 되게 있다 보니까 사고도 되게 많이 치고 막 컵도 깨고 막 인덕션 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걔가 내가 집에 갈 때마다 항상 했던 걱정이 걔 죽어있으면 어떡하지? 집에 불 나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했어요. 맨날 집 갈 때.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예. 나는 리더를 되게 기피하는 편입니다. 묻어가는 걸 좀 좋아하고요. 약간 만약에 뭐 반장 할래, 부반장 할래, 뭐 그런 뭐 일이 만약에 온다면 나는 부반장. 반장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그 주목받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성우지망생이기도 하거니와 이거 보는 분들 대부분이 성우지망생 분들이실 텐데 다들 뭐 자기가 좀 예술적인 가닥이 좀 있다고 생각하니까 준비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재능이 없고 나는 전혀 예술이랑은 딴판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이쪽 계통들이 다 그럴 텐데
저 옛날엔 미술도 준비했었고 했었지만 대부분 생각이 비슷해요. 그냥 다들 난 좀 천재인 것 같고 약간 남들이 갖지 않은 걸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니까 또 보통 이런 거 하는 거란 말이지. 비동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너무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이성을 더 중시했으면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글쎄, 난 오히려 반대인데? 좀 더 아닌가? 잘 모르겠네. 아니 오히려 감정적이었으면은 다들 손에 손잡고 했을 수도 있잖아. We are the world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글쎄, 근데 이성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우리도 인간도 동물이야. 귀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블스 플랜을 보시면 알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 절대 계획대로 가지 않아. 절대로. 무조건이야. 내 입속이 있고 난 언젠가 죽고 내 삶은 유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각자 정해져 있고 그게 남들보다 많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이 세계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다툼과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어.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를 원한다. 이거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보통은 할 일을 먼저 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냥 만사 다 미뤄두고 그냥 노는 게 좋을 때도 있어. 그래서 중간인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벌써 40%나 했군요. 다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불편하지 않나요? 되게 난 불편해 이런 거. 그 좀 약간 말다툼하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그 지하철 앞에서 지하철 앞에 남녀분들이 항상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커플들이 항상 그 지하철 앞에 있거든. 되게 신경 쓰여. 되게 내일도 아니고 그냥 딱히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 공기가 무겁잖아. 불편해 죽겠어. 그 앞에 지나가는 게. 근데 한편으로 그게 재미있긴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솔로 보고 그런 게 내 일이 아니니까 재밌어 하는 거잖아.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연애고 그러니까 좀 더 부담 없이 볼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솔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나 너무 싫어. 남의 연애를 보고 그런 거 되게 힘들어. 나는 그 막 뭐랄까 안 했으면 좋겠어. 내 앞에서 그런 거. 그래서 안 보는 편인데 또 이게 또 이유 배반적으로 좀 재미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동의하겠습니다. 재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음의 동물이란 말도 있잖아. 영화를 보는 행위, 드라마를 보는 행위도 다 타인의 삶을 훔쳐보는 데서 쾌감을 얻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즐겨 보는 거잖아요. 그런 미디어들을. 그래서 적당히는 즐거운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이거 애매한데? 이거 되게 애매한 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게 되게 좀 모순적이야. 근데 저는 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나는 그냥 유튜브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나는 진짜 유명해질 생각이 없어.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이 방송하고 이런 좀 뭔가 편집을 하고 그런 게 나는 적성에 맞아. 재밌어. 딱히 내가 유명해지려고 막 100만 유튜버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좀 약간 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간 할게요. 중간.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곤 한다. 아니요, 저 그렇게 기복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비동의.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 남들 눈에는 내가 비효율적인 사람일 것 같은데? 제가 좀 되게 일머리가 없거든요. 일머리가 없다기보다는 좀 원리 원칙주의자인 것 같아. 되게. 제가 카페에서 일할 때 그 사람들이 되게 놀랬어요. 그 너무 심할 정도로 레시피를 너무 잘 맞춰서 하니까. 근데 레시피를 잘 맞춰야 맛있는 거야. 본사에서도 다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레시피를 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 커피나 뭐 음료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한테 최상의 맛을 주는 게 내 역할이라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내가 귀찮더라도 설거지를 한 번 더 하더라도 맛있게 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해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거지 그게. 그런 편이었어가지고 전 비동의 할게요.
내가 진짜 비효율적인 사람이었을 거거든. 다음입니다.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많진 않은데 인간이면 누구나 있지 않나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건 인간의 패시브입니다. 그 원래 그래. 다 귀찮지. 당연히 당장 내 즐거움 인스타 쇼츠 보고 유튜브 릴스 보고 이게 훨씬 재밌지 설거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저도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뭐 적당히 동의하겠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질문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전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딱히 뭐 대단하게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나이가 좀 더 어리고 그랬을 때는 물론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글쎄 그냥 뭐 끝난지도 모르고 죽지 않을까요? 이 기독교인이나 불교인 분들이 보시면 되게 불편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전 뭐 아니니까 종교인이 그냥 우리가 잘 때 잠드는 순간을 모르잖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비로소 내가 잤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죽는 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죽는다는 그것도 인지 못하고 죽겠지. 제가 또 이제 그런 거 관심이 좀 많았어가지고 셸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란 책을 사서 읽은 적도 있었는데 거기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냥 끝. 그러니까 죽음을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내 죽는 순간도 내가 인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거니까. 그 책은 이제 굉장히 이제 물리적이고 그런 쪽으로 이제 죽음을 이제 분석한 책인데 재밌어요. 혹시 죽음에 대해서 좀 흥미롭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 사서 읽어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말이 되게 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돼 있거든요. 학자가 쓴 거 치고는. 다음입니다.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근데 기본적인 내 성향은 막 타인이랑 같이 있고 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 나는 좀 카페 같은 데 가서도 혼자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가 그게 되게 좀 핫할 때였어요. 그 혼밥이라는 용어가 막 이렇게 막 폭풍처럼 지금은 혼밥이란 말 쓰는 게 아무렇지 않잖아요. 부모님 세대들도 막 쓰고 그러잖아. 근데 그때는 혼밥이란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나 그때 혼밥 되게 많이 했어. 난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혼밥하는 게.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혼밥을 무서워서 못하겠다. 뭐가 무서운 거야? 혼밥하는 게. 자기가 남들이 볼 때 되게 초라해 보이고 그런 게 싫대요. 혼밥을 하면은. 누가 신경이나 쓰나 모르겠어. 밥집 가서 내 밥 언제 나오나, 밥 맛있나 맛없나 이거랑 보통 유튜브 보고 그런 게 더 그거지 않나? 요즘 사람들은. 근데 혼밥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 남들이 나를 되게 초라하게 볼까봐 그런 게 좀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동의 할게요. 네, 비동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도 혼자 많이 다녔고 그냥 뭐 왜 혼밥하세요? 막 형 왜 혼자 드세요? 이러도 그냥 나 혼자 먹는데? 그냥 그랬던 것 같아. 난 대학교 때 혼밥 진짜 많이 했거든요. 다음입니다.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며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저 대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수업 중에 하나가 윤리와 철학인가? 그것도 되게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 동물권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동물들 생명도 되게 소중하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거 그런 거 토론 되게 즐기고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대한 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잖아. 근데 전 되게 재밌게 즐겁게 좀 토론했었거든요. 그래서 비동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신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아니요. 공감을 할 수는 없고요. 이해는 하는 거죠. 내가 공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는 진짜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타인의 삶을 공감하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해. 개인적으로. 저희가 고양이를 키우지만 고양이를 공감할 수는 없을 거야. 내 평생을 살아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내가 막연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공감은 아니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죠. 적당히 비동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애매하다. 어떤 것들은 되게 금방금방 결론을 내리고 어떤 것들은 되게 뭐 좀 되게 미루는 편이긴 한데 전 좀 어느 정도 미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아니요, 저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하려고 노력은 하죠.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왜냐면은 그 사람은 되게 과거를 자꾸 떠올리고 하면서 과거에 아팠던 상처들 다시 꺼내보면서 칼로 다시 찌르고 그런 동물이잖아. 안 해도 될 걸 하면서 저는 되게 많이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동의하겠습니다. 엄청 비동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즐거운 파티와 행사로 일주일의 피로는 푼 편이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내 HP는 퍼센트 데미지로 깎이고 있어. 점점 욱 하면서 내상을 입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파티 가서 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 자리에 가면 재밌지만 에너지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비동의하겠습니다. 다음, 미술관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 네, 저 미술관 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관심 있는 것들은 많이 가요. 최근에도 그 사진전 한번 갔었는데, 최근까지는 아닙니다만 연초였나 그랬으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사진 있죠, 되게 유명한 거 막 이러고 있는 사진 있잖아. 스티브 잡스가 그거를 찍은 작가님의 전시가 예술의 전당에 있었어가지고 그거 보러 갔었어요. 어쨌든 간에 뭐 계속 오는 거는 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재밌어. 그냥 그 분위기도 되게 재밌고 가면은 예술적인 영감을 얻는 것 같은 느낌. 쥐뿔도 모르지만 그래서 오 재밌는데? 이러면서 보는 또 재미가 있잖아. 색다른 느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많다. 아니요, 이게 아까랑 다르게 이건 이해잖아. 그럼 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동의하겠습니다. 힘들 때가 많다구나. 비동의하겠습니다.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일을 좋아한다. 예,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뭐 월화수목금토일도 보통 다 계획이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운동,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 학원, 막 이런 식으로. 주말 하루는 약속, 하루는 놀기, 막 이런 식으로 다 짜여져 있어. 계획이 무조건. 불안함을 느낄 때가 거의 없다. 불안함 느낄 때 되게 많죠. 근데 누구나 인간이라면 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불안하진 않아요. 적당히 불안한 것 같아. 그래서 동의할게요. 왜냐면은 남들처럼 예민하게 불안함을 막 가지고 있진 않으니까. 전화 통화를 거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예. 전화 통화 하면은 요즘에 좀 그런 분들 많다면서요. 전화를 싫어하는 분들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카톡은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텍스트로 보내는 거니까, 그리고 시간적인 어떤 제약을 받지도 않고. 근데 전화는 받는 순간에 바로 내가 기지를 바로바로 발휘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걸 맞춰야 되고 하는 거잖아. 카톡이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치는 게 더 귀찮은 일이니까. 저는 아직까지 전화는 별로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카톡을 훨씬 선호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콜센터에서 일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전화 오는 거 받는 게 직업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매우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한다. 예. 네. 저랑 다른 사람 의견을 웬만하면 최대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근데 어떻게든 나름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좀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했어. 난 내가 정답이라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다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 것들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는 편이다. 아니요. 저는 보통 친구들이 먼저 고맙게도 만나자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나갑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도 연락을 내가 먼저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원래 그래. 근데 부르면
째깍째깍 나가는 편이고요. 다음입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 두려워. 그 아노미 상태가. 그래가지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실수를 후회할 때가 많다. 예, 저는 실수한 거에 대해서 뒤를 많이 돌아보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의하겠습니다. 아, 근데 인간은 원래 그런 동물이야. 후회하고. 근데 이제 살면서 좀 무뎌지는 거겠지. 후회를 좀 덜 한다든지. 어차피 남는 게 없으니까 후회해봤자.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는 편이다.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네, 깊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내가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옛날에 생각 많이 했지. 근데 그거인 것 같아. 내가 지금 여태까지 지금 설문들을 쭉 보고 내가 느낀 바를 좀 보자면은 옛날에는 다 많이 고민을 했어. 각 분야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다 결론이 난 것 같아. 그런 거. 내 나름대로의 결론. 한 30년 가까이 사니까. 내가 태어난 이유? 부모님이 사랑했으니까 내가 태어난 거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만약에 자식을 갖는다고 해도 비슷한 이유겠죠. 너무 사랑하니까 배우자를. 그 스님분께서 말씀하신 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 봐. 그래서 막 고민 상담 해주고 그런 스님이었거든요.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은 결국 그 끝이 자살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태어난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왜 태어났지? 그거를 자꾸 생각하면은 공허하고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전 그 말에 완전 동의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뭐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분이 법륜스님이에요? 그래, 그냥 전 그분 말씀 되게 동감해요. 다음입니다.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리는 편이다. 애매한데. 근데 이거는 왜냐면 왜 애매하냐면은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잖아. 저도 근데 어떤 뭐 극적인 상황에 뭐 맞닥뜨리거나 그러면 당연히 나도 감정에 휘둘리는 편이지. 근데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비동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예, 저는 근데 무턱대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같진 않아요. 상대방이 실수를 했다고 해도 난 무안 주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냥 누군가랑 뭐 대결하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별로 없어. 전투력 측정기로 내 전투력을 측정하면 한 20 정도 나올까?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승부욕 막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싸우는 거 좋아하고 약간 막 게임 같은 것들도 막 랭크 게임 막 이런 거 좋아하고 승부욕 있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 근데 나는 그게 없어. 승부욕이. 한 번도 내 평생 승부욕이라는 게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딱히 그 척 찌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런 생각이야. 오히려. 다음입니다.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아니요. 계획에 따라서 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에너지가 그때 그 순간 팍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비동의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까 걱정하고 난다. 적당히는 그래요. 제가 뭐 전에도 이거 MBTI 검사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던 건데 나는 나를 알아. 나는 별게 없는 사람이야. 별로 그게 없거든요. 나는 뭐 내가 연기를 해도 뭐 대단하게 빼어나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 목소리를 누가 평가해도 뭐 그냥 저냥 괜찮네.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로 나를 되게 평가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뭘 되게 잘할 것 같이 생겼나 봐. 약간 배우로 치면 연기파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생겼나 봐. 공부하면 공부를 잘할 것 같다. 게임이면 게임을 잘할 것 같다. 항상 듣는 말이 마피아 게임 잘할 것 같다. 막 그런 말을 항상 들어왔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실망해. 나는 내가 잘한다는 말 한 적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하나 봐. 내가 봤을 때는 이 말투나 목소리 톤이
안정돼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저 사람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주나봐 사람들한테. 없거든요. 쥐뿔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높이 평가해, 고평가한단 말이야 자꾸. 저는 되게 그게 좀 사실 좀 좋지 않아요 되게. 그래서 적당히 동의하겠습니다. 이건 좀 공감되네요. 다음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다 같이 예를 들어서 20명이 힘내서 해야 되는 직업이 있고, 혹은 나만 잘해서 되는 직업이 있으면 사실 나는 나만 잘해도 되는 직업을 좀 더 선호해요. 팀워크보다도. 그래서 카페 일할 때 되게 좋았던 게, 그 카페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폐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폐업을 가게를 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별로 안 나왔겠죠? 그래서 매출이 잘 나왔으면 폐업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손님이 되게 없어서 내가 일을 혼자서 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너무 행복했어. 일이 바빠서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약간 척척척 해가지고 일 처리가 딱 되고 가게가 돌아가고 그런 게 되게 좋았어. 개인적으로 좀 재밌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약간 좀 카페 타이쿤 같은 느낌 있잖아. 혼자서 주문받고 음료 제조하고 설거지하고 막 나가고 막 바삐 하는 게 난 되게 재밌어. 좋아요. 물론 같이 하는 것도 재밌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아니요, 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좀 이렇게 차별이 되는 게 아닐까, 인간이.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비동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를 좋아한다. 아니요, 저는 클럽 이런 데 너무 싫어하고요, 사람 많은 곳들 너무 싫어해. 나는 조용했으면 좋겠어. 내가 가는 곳들은. 제가 카페를 가는 곳들도 보통 제가 차 타고 가면은 좀 먼 곳으로 가요. 좀 사람들 없는 곳으로. 좀 혼자 있으면 너무 좋아. 행복해. 크리스마스 때 막 어디 막 명동 가고 너무 힘들어요. 비동의하겠습니다. 다음,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좀 눈치가 좀 빠른 편이어가지고 상대방의 카톡의 말투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대충 알 수 있는 것 같아.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예민하다는 뜻이니까 단점이 되기도 하겠죠. 다음입니다. 무엇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압도당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아니, 없는 것 같아요.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하는 편이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레시피를 따라서 100% 거기에 딱 맞게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 다음, 논란이 되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이 많다. 관심이 많진 않아요. 근데 재미는 있죠. 예를 들어서 막 병역법 같은 거 있잖아. 오늘도 제가 뉴스 읽기 연습을 항상 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병역법 관련해서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게 맞냐? 뭐 요걸로 한창 말들이 많잖아. 궁금하잖아요. 그런 게 그 판례가 나왔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나왔대. 그래서 딱 봤는데 위헌이 아니다라고 나오더라고.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남성만 지는 것이 그렇게 부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어. 그게 대법원 판례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있는 판례래요. 그 병역의 의무가 남자만 지는 게 맞느냐라는 게 다 3번째가 다 그게 나왔대. 불발냈대, 불발. 근데 군대 말이죠. 군대 난 딱히 뭐 대단하게 그런 건 없는데 딱히 막 무조건 가야지 여자들도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은 있어. 전쟁 나면 여성분들도 아마 높은 확률로 의무대나 이런 데서 지원으로 일을 할 텐데 총을 쏘거나 이런 거 좀 배워놔야 되지 않아요? 전쟁 났는데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총 같은 건 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난 되게 여자들도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해요. 그게.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니까 가면 되게 뭐 구급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배우거든요. 잔님이랑 오지님 어느 정도 배우는 게 필요하긴 하죠. 배우고 싶어요. 허무하게 가긴 싫어. 그러니까 난 여성분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인구 부족 막 이런 말 있잖아. 지금 인구 절벽이다. 그래가지고 신생아도 막 되게 없고 하다 보니까 난 군대 가서 그 생각했어.
2년은 시간이 너무 허비되는 느낌이야. 2년까지 있을 필요는 없어, 솔직히. 왜냐면은 2년차 때는 반복이거든요. 1년 했던 거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야. 그 숙련된 걸 하는 거지, 상병 병장들이. 근데 지금 뭐 그렇게 국가적인 상황이 여유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짓는 사람들도 막 애국 막 이런 사람들도 보통 아니란 말이야. 20대 때 내가 가장 황금기 빛나는 순간에 군대에 가서 희생하는 거를 마땅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솔직히 요즘 다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거야. 남자 여자 그냥 1년씩 갔다 왔으면 될 것 같거든. 그냥 사람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길게 말고 1년만 딱 그럼 될 것 같아. 딱히 뭐 남자만 가야 되고 여자는 왜 봐주냐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래. 여자분들도 총 쏘는 법 익혀야 될 테고 생존법 익혀야 될 테고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남녀 분쟁이 우리나라 되게 심하잖아요. 남녀 갈등 같은 게. 같이 군대를 가면은 좀 같이 굴렀으니까 공감대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 약간 좀 여자들도 이렇게 힘든 일을 다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남자들도 다 할 거고 분명히. 몰라, 나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되게 좀 짧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막 군대 갔다 왔다고 막 으스대는 거 보기 싫잖아요. 여성분들도 갔다 오면은 그럴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튼 그렇습니다. 동의고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되면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 적당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좀 약한가봐 마음이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 속을 내가 100% 챙겨야 되는 순간이 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챙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못 챙겨 이 속을. 남 좋은 일만 하고 본인이 이 속 못 챙기고 그런 분이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인덕을 많이 쌓았어 우리 아버지가. 주변에 좋은 분들이 되게 많아. 근데 문제는 본인이 막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그런 거는 되게 아버지가 진짜 못 하시거든요. 같은 걸 사더라도 인터넷이 더 싸잖아요. 가게는 좀 더 비싸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가게에서 사요. 그냥 가구 같은 것들도.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 논리는 그거야. 그렇게 차액을 남겨 먹어서 그 사람도 먹고 사는 거고 가정을 유지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딱히 그걸 떼먹고 싶지 않다는 거야. 아버지 입장은. 공감이 되긴 하는데 본인이 잘 사는 방법은 아니지. 그게 남을 돕는 일이잖아 계속. 나도 근데 그 유전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 내 입속을 챙겨야 되는 순간, 남한테 칼같이 끊어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되게 좀 불편해. 그래서 일 같은 것도, 일감 같은 게 들어와도 좀 무리인데 싶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도 내가 못 끊을 때가 되게 있어. 근데 그런 건 좀 맺고 끊는 건 좀 잘 배워야 되는데 제 성격의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게. 다음,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아니요, 저는 마감 기한은 잘 지키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왜냐면 내가 일이 있으면은 이걸 내가 안 하면 내가 너무 불안해서 못 견뎌. 밤 늦게까지라도 어떻게든 해요. 그래서 다음,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거란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은 없어. 소망하지. 그냥 계획대로 잘 되길 소망하죠. 그래서 비동의하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과연 인풋 JT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네요. 저번에 봤던 그 MBTI 검사랑 동일하네요. 예. 근데 제가 원래는 인풋 P가 나왔었어요. 원래는 내가. 근데 어느 순간 바뀌더라고. 인풋 J로. 근데 이번엔 똑같네요. 옹호자는 차분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는 성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욕을 불어넣는 이상주의자입니다. 호호호호 하고 할아버지가 있네. 다음, 85% 내향형. 내향형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일을 선호하며 차분한 환경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해. 다음, 정신. 57% 직관형입니다. 직관형의 사람들은 매우 상상력이 뛰어나고 개방적이며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들은 독창성을 중시하며 어떤 것의 숨은 의미와 막연한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곤 합니다. 예, 저 좀 상상력이 좀 뛰어난 편인 것 같아. 근데 이게 긍정적인 것도 있잖아. 상상력이 뛰어나면
부정적인 것도 되게 많단 말이야. 걱정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이 집에 가면 죽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78% 감정형. 감정형의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일을 중시합니다. 이들에게는 공감 능력과 사회적 조화가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83% 계획형. 계획형의 사람들은 결단력이 높고 철저하며 계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어떤 일을 제대로 끝내고자 하며 즉흥적인 일보다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선호합니다. 네, 맞습니다. 엄청 선호해요. 계획이 아니고 즉흥성이 있는 거 너무 두려워해. 53% 민감형. 민감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이들은 급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으며 성공을 중시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며 자신을 개선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 눈치를 좀 많이 보는데요. 그게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거 있죠. 약간 그런 게 있어. 오늘 메뉴 뭐 먹을래? 라고 하면은 나는 무조건 남이 먹고 싶은 거. 전 별로 딱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지 않아. 남이 먹었을 때 더 만족감 있는 걸 먹으면 난 그게 좋아. 좀 그런 편입니다. 유명인들이 좀 있네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아하, 이거 좀 철학가이신 분이죠. 너무 많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5,999원 내면은 옹호자 성격 프로필을 볼 수 있다고 적혀있네요. 그래서